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뉴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비트코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같은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죠. 자, 코인 기본 분석부터 한번 해보죠. 전체 코인. 자, 1등부터 10등까지 기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2등.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76만 4천원. 많이 올랐네요. 정말 많이 올랐네. 이더리움이 16만 8천원 정도. XRP가 249원. 비트코인 정말 많이 올랐네요. 1000만원 정도 됐네. 테더가 1172원. 비트코인 캐시가 28만 6천원. 라이트코인이 5만 5천원. 이오스가 34,400원, 비트코인, 바이낸스 코인이 17,000원, 그 다음에 사토시 비전이 13만 5천원, 그 다음에 모네로가 6만 8천원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하고, 비트코인 정말 많이 올랐네요. 자, FCAS 스코어를 보시죠. 3번. 자, FCAS 스코어하고 아까 봤던 두 개가 참 우리가 어떤 코인을 살 때 큰 이정표를 제시하죠.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것은 코인마켓캡. 여기 거의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이제 1등, 2등, 3등 해서 항상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실 때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거, 여기서 코인마켓캡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거, 최단 100위 안에 드는 걸 사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잖아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게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기준이.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마켓 캐피탈이거든요. 얼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금액상으로 이제 이걸 따지는 거고, 플립사이드 크립토 같은 경우는 기술력과 사용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FCAS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제가 정리를 조금 했는데, 얘는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코인 순위를 매겼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사용자 활동, 그 다음에 개발자, 그 다음에 시장 성숙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0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준 거죠. 1000점까지. 1000점이면 가장 높은 점수고 0점이면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죠. 그래서 등급을 나눕니다. S는 슈퍼, A는 어트랙티브, B는 베이직, C는 코션, F는 프레질. 이것도 제가 발음이 좀 약해서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어로 돼 있어서 잘 모르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죠. 간단하게 이제 쳐보는 거죠. 슈퍼, B, 어트랙티브, 베이직, 코션 주의, 프레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 이게 훌륭하고, 어트랙티브는 매력적이고, 베이직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까지 보는 거죠. SA, B까지. C는 주의예요. C는 진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얘 발음이 좀 어려운데 한번 발음 들어볼까요? 프레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죠. B까지는 조금 괜찮다고 보는 건데 650점 이상. C는 코션 주의해야 되는 거고, 프레절, F는 이제 이거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보면 여기서는 1등이 이오스예요. 2등이 이더리움이고 3등이 이제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로엑스. 그 제로엑스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제로엑스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거고, 이더리움 클래스가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모네로, 그 다음 스텔라, 메이커, 그럼 호라이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순위하고 완전 틀려요. 이게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얘를 항상 드는데 여기서는 57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몇 등이야? 트론보다 더 좋게 나오고 XRP보다 더 좋게 나오죠. 에이다보다 더 좋게 나오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인 링크도 괜찮은 거. 비트코인 캐시가 B예요. 아, A네. 또 베이직 어텐션 토큰, 디센트랜드. 이건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마나. 왜냐면 이 마나가 몇 있냐 하면 94등이에요. 94등인데 여기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A로. 이게 얼마나 그 평가 기준이 틀린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뭘 하실 때 이제 이것도 보시고 코인마켓캡도 보시고 플립사이드 크립토를 보셔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서 최소한 S등급, A등급, B등급까지 그 다음에 크립토커런시에서는 1등에서 100등 사이 여기에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1000만원 올라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거의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비트코인은 막 올라가잖아요. 다른 거 보세요.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얼마나 비트코인 캐시는 좀 그래도 괜찮네. 그래도 비트코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재정 차익거래 한번 보시죠. 4번. BTC. 달러당 환율도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이란하고 뭐 미국 사태가 생기면서 116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죠. USDT당 달러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970만 원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요.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살려면 어디 사야 된다? 바이낸스 사야 된다? No. 한국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그 중에서 코빗이 가장 쌉니다. 살 수 있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렉스에 비해서 우리 한국이 더 쌉니다. 그 중에서도 코빗이 제일 쌉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거래소 중에서 어디서 사야 된다? 코빗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셔야 된다는 거죠. 폴로니엑스하고 비교해봐도 코빗이 거의 3% 정도 쌉니다. 어디서 사야 된다? 한국 거래소에서 사야 된다는 거죠. 비트파이넥스에 비해서도 2.3% 정도, 힙비트에 비해서 3% 정도. 코빗이 가장 쌉니다. 예. 그 다음에 업비트 이런 순이죠. 자, 이도 한번 보시죠. 이도도 한국에서 사는 게 제일 쌉니다. 그 중에서 어디 사는 게 제일 싸다? 코빗. 이 코빗에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저렇게 좀 1%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지금 이더리움이 막혀있나? 사지 못하는 건가? 살 수 있는 건가? 이거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입출금 보시는 거죠. 안 들어갈래요. 내 정보니까 이건 안 들어가고 어쨌든 간에 코빗에서 살 수 있으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1% 정도 더 싸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어디 사야 된다? 한국 거래소. 그 중에서도 코빗에서 살 수 있으면 코빗에서, 그 다음에 업비트에서 살 수 있으면 업비트, 그 다음에 빗썸에서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코인이 가장 비쌉니다. 예, 한국 거래소 중에서. 자, XRP 보시죠. 아, 잘못 쳤군요. XRP도 한번 보시죠. 한국 거래소가 쌉니다. 얼만큼 한국 사람들이 지금 암호 시장에서 떠나는지 아시겠죠? 지금 많이 떠났다는 거. 코빗이 거의 3% 정도 쌉니다. 비트렉스 기준으로는 3% 정도 쌉니다. 보이시면 한국에서 한국 거래소 사시는 게 가장 싸게 살 수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코빗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코인원. 그래서 XRP는 어디서 사야 된다? 코빗 아니면 코인원에서 지금 구매하시는 게 가장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진거래 한번 보시죠. 이건 거래소 기준. 자, 5번 차트.
자, 비트파이넥스. 지금 롱이 91%예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 금액으로는 3,800억 정도. 숏은 349억. 자, 비트맥스입니다. 올라간다가 58예요. 지금 비트맥스가 옛날에 50대 50 똔똔이었는데 지금 롱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급격하게. 이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비트맥스의 거래소에서 4,155억.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파이넥스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숏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2,937억.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래소 중에서 가장 롱숏을 많이 치고 있는 데가 비트맥스이고, 비트맥스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똔똔이었는데 지금은 롱이 더 우세하다는 거. 자, 바이낸스는 똔똔입니다. 이전에는 바이낸스가 어떠냐면 숏이 더 높았어요. 올등이. 근데 지금 똔똔이잖아요. 근데 바이낸스는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요. 346억, 353억. 이 두 개 거래소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래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비트맥스,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바이낸스는 아주 조그맣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하게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비트맥스 이 정도, 비트파이넥스 이 정도요. 그래서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는 거의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거래소에 대한 총합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롱이 70%예요. 8,300억 정도, 숏이 30%밖에 안 돼요. 3,640억 정도. 아시겠죠? 비트파이넥스는 바이낸스는 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전체 시장이 160조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조 정도가 롱숏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큼 시장에 파급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는 롱이 비율이 더 높아졌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 확실하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자, 제가 이걸 어디서 참고를 하냐면 이쪽에서 참고를 하죠. 코인팜에서 참고를 하고 있어요. 코인팜에서. 이건 이제 블록체인. 이 전체 토탈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참고를 하고 있죠. 블록체인 위스퍼에서 참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예. 이게 누해서 이더리움도 있어요, 이더리움. 비트파이넥스하고 비트맥스 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이더리움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맥스는 진짜 90% 월등하게 롱이에요. 그 다음 비트맥스에서는 72%.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 토탈이 79%, 80% 정도가 올라간다, 20% 정도가 숏이다, 내려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나가고 19. 자,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6번. 순위별로 1등에서 10등까지. 우리들은 매니저만 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160조에서 지금 얼마로 올라갔다? 176조예요. 176조. 엄청 올랐죠. 176조. 그 다음에 일주일간 15%가 급등했어요. 이더리움은 1000억조, 한 18조 정도, 그리고 일주일 사이 10% 정도 상승했고, XRP도 일주일 정도 한 10% 정도. 그렇지만 오늘 마이너스가 나왔죠.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안 좋았고, BCH는 18% 정도. 환상적이죠. 라이트코인도 14% 정도. 환상적이에요. 이오스는 뭐 11%, 사토시 비전은 17% 정도. 야,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나 똔똔이네요. 그냥 잘 올라가네요. 이렇게. 야, 모네로 28%. 이 모네로가 그거 아니에요? 암호 앞에 세금 안 내는 거? 잘 올라가고 있어요. 중요한 게 비트코인의 시총이 160조에서 176조로 올라갔다는 거.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죠. 쏘리, 제가 죽여버렸어요. 다시 고.
자, 봤으니까 반감기 정보, 이것도 이제 꾸준히 봐야 되는 거죠. 반감기 정보.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언제냐 보시죠. 이걸 고친다는 게, 이거 내가 죄송한데 제가 프로그램 잠깐 고칠게요. 얘가 조금 내가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금 고쳐도 되나? 제가 직장인인데 고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막 그냥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 돼서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고치는데 얼마 걸리지 않거든요. 정말 길어야 한 5분 정도 좀 걸리니까 이것만 잠깐 고칠게요. 이 버그인데 이전부터 고쳐야 된다 생각하면서 못 고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 만들어 가지고 else이면 뭐 브레이크로 브레이크 화일문이 계속 무한정 도는 거고, 이제 이게 아니면 빠져나가라, 999면 빠져나가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됐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고치고 싶었는데 그 고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보일 때 바로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보시죠. 비트코인의 반감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125일 남았습니다. 125일. 자, 계산하면 얼마냐? 5월 12일 정도. 5월 12일 정도. 5월 달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블록체어. 이게 좋은 거 많아요. 이더리움. 얘는 뭐 그런 게 없죠. 비트코인 캐시, 얘도 이제 반감기 있는 거죠. 91일. 자, 91일이면 언제냐? 4월달이겠죠. 4월 8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 말고 블록체어 이거 들어와서 보시면 유용한 게 많아요. 라이트코인은 끝났어요. 이미 반감기가 끝났기 때문에 사토시 비전은 얼마 남았냐? 92일. 하루 차이 나죠. 하루 차이. 92일 정도면 4월 9일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텔라가 채굴형이 아닐 건데, 얘는 그렇죠. 채굴형이 아니니까 다시 또 아니고. 자, 도지코인 이것도 아니고. 됐어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만둘게요. 이 정도로 하고, 지켓시는 360일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볼 건 아니고 한번 그래도 볼까요? 한번 들어와서 우리는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계속 313일 남았어요. 313일. 자, 언제냐? 1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가 매일매일 이거 제가 할 때마다 이제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이제 5월 달에 비트코인, 4월 달에 비트코인 캐시, 4월 달에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99로 빠져나가고. 자, 반감기까지 받고, 최고가 대비 하락폭 보시죠. 자, 8번. 이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어디냐면 코인게코에서 이런 거 재밌는 거 하거든요. 자, BTC 최고가 대비 지금 마이너스 57%, 이더 최고가 대비 90%. 아직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XRP 최고가 대비 93%. 야, 눈물이 나풀 가는 눈물이. 자, 비트코인 캐시 93%. 정말 속상하죠. 이거 테더는 뭐 그렇다 치고, 라이트코인 86%. 참 눈물이 앞을 가릅니다, 진짜. 이오스 87%. BNB 이런 건 뭐 볼 건 아니니까. 사토시 비전 얘는 좀. 에이다 96. 에이다
가지고 있는 분들 진짜 마음이 진짜 애리죠, 애려. 모네로 그렇게 많이 급등했는데도 89%. 루멘스 94%. 트론 93%. 테조스 87%. 레오 얘는 뭐 선방했고 오케이 이런 것들은 뭐 아니고 링크 49%. 링크 코인 괜찮죠? 링크 코인 괜찮은 것 같아요. 아톰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남들이 90%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코인이 아닐까요? 후오비 토큰 이런 건 아니고, 뭐 네오 95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진짜 이더리움 클래식 88. 그만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니까 뭐 조금씩 사시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위권에 있는 애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시장 지배력 보시죠. 시장 지배력.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도미넌스예요. 도미넌스. 자,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보이시죠? 비트코인. 67%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7%, 4%, XRP 4%, 테더 2%, 비트코인 캐시 2%, 라이트코인 1%, 이오스 1%, 바이낸스 코인이 1%, 사토시 비전 1%, 모네로 다른 것들이 10%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비트코인이 정말 강성해요. 자, 제가 노리고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뭐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쭉쭉 올라가 주시면 좋죠. 이렇게 올라가시면 좋은 거고, 이때 보세요. 비트코인 91%, XRP가 3%. 정말 저는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를. 이더리움 31%.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이 얼만큼 잘 나가는 건지 아시겠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XRP고, XRP가 이게 한 번 잘 나갔어요. 이게 XRP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더리움 세 개하고 나머지 것들은 보지 말죠. 예?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코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가지고, 자, 이게 뭐예요? XRP, 이게 이더리움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78일 때 XRP가 13% 정도 됐죠. 보세요. 이 시기. 이더리움이 한 방이 있다니까요. 한 방이. 이더리움이 한 방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XRP하고 이더리움이 도민수가 높아지는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하고 XRP를 바꿔서 비트코인으로 탈 수 있는 시기. 저는 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전반에 놓쳤지만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을 시기. 이 시기. 그 다음에 이 시기. XRP 한 방이 있다니까요. XRP하고 이더리움은 한 방이 있는 애들이라니까요. 이때, 그 다음에 이때 팔고 비트코인 사는 거죠. 이런 시기가 온다면, 한 번만 더 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시기예요. 긴 시간이 이런 시기라고. 긴 시간이 이런 시기다가 이런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죠. 또 이때 이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죠.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를 언제 올지 몰라요. 봐요. 이 기간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 기간은 찰나예요. 그 찰나를 잡아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한숨만 나오네. 자, 공포 탐욕 지수. 사람들이 얼마나 겁을 먹고 있는지 보는 거죠. 얼터네이티브.me 여기서 피어, 공포, 그리드, 탐욕 지수. 자, 이게 공포 지수거든요. 이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안 사고 그냥 떠난다는 거죠. 이게 탐욕 지수예요. 비트코인 안 했던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몰려드는 시기. 지금 이전에는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좀 공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사람 심리가. 오를 수도 있겠네 하면서 탐욕 지수가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여기에요. 여기 있었다고요. 올라가고 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란 사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지표들이 사람들이 들떠있는 모습, 조금씩 들떠있는 모습, 언제 갈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위기는 그래요. 이런 분위기는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달에는 익스트림 피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공포감에 빠져 있었어요. 24. 그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요. 39%.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심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10%. 사람들이 담담하게 보는 거예요. 올라가겠는데? 좀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표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예? 들떠 있는 거야. 이제 올라가니까. 예. 상승장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사람들이. 예. 이제 코인뉴스 한번 보시죠. 코인뉴스. 자, 그럼 이거 한번 봐야죠. 스토, 골드, 실버, 오일, 이 가격들 45분. 뉴스 보기 전에. 자, 여기 보면 S&P 500 배당 수익률. 이건 뭐 미국만 좋은 거죠. 얘들이 얼마나 돈을 찍어가서 뭔 짓을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지금 S&P 500. 2000년도에는 이걸 뭐 어떻게 지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마이키 말로니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은 주식 가격을 측정하는 두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배당 수익률이 주식 가격을 측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래요. 이 비율은 회사가 주가 대비 매년 배당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배당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측정한다. 자본 이득이 없을 경우 배당 수익률은 사실상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이다. 배당 수익률이 낮을수록 투자에 대한 투자가 주로 주식 가치가 배당 수익률이 낮을수록 투자에 대한 투자가 주로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황당하네. 내가 이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디바이던드? 뭔지 한번 잠시만요. 제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건 디바이 배당. 배당이 있구나. 이게 영어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디비덴드 배당. 일드 배당 수익. 배당 수익인데 배당 수익이 낮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은 사실상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이다. 배당 수익률이 배당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측정한다. 자본이득이 없을 경우 배당 수익률은 사실상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이다. 배당 수익률이 낮을수록 투자가 주로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배당 수익률이 낮을수록 좋다는 건 넘어갈게요. 다음에 공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GDP 대비 시가총액. 주식이 얼만큼 높으냐는 거죠, 이건.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우리한테는 기본이 되는 거니까. GDP 대비 주식이 엄청나죠? 2009년 때 이런 것들은 큰 변곡점이 있는 것들이니까. 맞죠? 지금 최고치예요. GDP 대비 주가가 얼마큼 높은지 딱 보면 알아요. 이 버블이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얼만큼 미국 주식이 미쳤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금대은 이건
오일 대 금 비율. 오일 사는데 금이 얼만큼 드느냐는 거거든요. 오일하고 금하고 비교하는 거죠.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오일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우 대 금 비율. 주식이 금보다 훨씬 더 높겠죠. 예측할 수 있죠. 이 정도네. 닷컴 버블이에요. 와, 거의 뭐 두 개? 낮은 편은 아니에요. 18, 37, 18 정도니까 미국 주식이 아주 높다는 거죠. 물론 닷컴 버블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낮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자, 부동산 대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미국은 부동산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은 주식이잖아요. 미국 국민들은 주식이에요. 우리는 부동산이고, 맞죠? 그래서 얘들은 부동산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아요. 골드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요. 뭐 이렇게 여기 높았고 여기 높았는데 뭐 이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 이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표, 미국 지표를 볼 때. 자, 이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 지표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미국의 주택 비용은 연평균 수입의 3, 4배 정도였다. 2007년 주택 버블 기간 동안에 비율은 5를 넘어섰다. 5배를 넘어섰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한 가정의 평균 가격은 미국의 연간 평균 가구 소득의 5배 이상이다. 평균 가구 소득의 5배. 집값이 5배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5년이면 산다는 거잖아요. 실러 케이스 주택 가격 지수는 기존의 모든 단일 세대 주택 주식의 가격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일반적으로 미국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주요 척도로 간주된다. 이 비율은 이자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의 경제성이 높아지므로 사람들은 집에 더 많은 집을 쓴다. 1981년에 상승했대요. 1981년. 이 3배면 집을 샀다는 거죠. 1981년. 그 말 아닌가? 이게 가장 높았던 게 2005년. 모기지? 그러니까 그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때 가격이 5년치,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미국 평균 가구 소득의 5배 정도라는 거죠. 지금은 뭐 4.5배 정도. 집값이 지금 많이 뛰었단 말이죠. 이때가 이제 집값, 그때 그 있잖아, 2005년? 뭐 그때인 것 같은데, 그때인 것 같아요. 집값은 꽤 높네요. 낮은 편은 아니고. GDP 대비 미국 부채. 이 미국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보는 거죠, 그냥.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보는 거야. GDP 대비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이만큼 부채가 있었는데, 보세요. 미국의 부채 GDP 대비 빚이 100이 넘었어요. 100. 100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이때가 121. 일본이 뭐 200인가 300인가 그렇잖아요. 100. 어쨌든 간에 지금도 높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 재밌는 거 많아요. 미국 주식시장 지수 굉장히 높겠죠 지금. 이건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거고, 전세계 주식시장 지수, 이것도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여기 보면 어느 나라가 있는지.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니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메리칸 스톡 인디, 그래서 아메리칸 쪽 스톡 인디케이터, 아시안 보시죠. 차이니스 19, 자페니스 15, 사우스 코리아 1. 우리나라 보세요. 주식이 얼마큼 안 올라가는지. 인도는 10%, 말레이시아 마이너스 4%. 얘는 좀 그렇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3. 우리나라 1%. 그렇죠. 이건 홍콩 뭐 이런데 다른 데는 많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뉴질랜드 영어권 되는데 맞죠. 타이완도 27%까지 올라갔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얼마큼 주식이 많이 안 올라가는지 알 수 있겠죠. 유럽 같은 경우 가장 문제 있는 유럽들, 얘들도 19, 14, 39, 21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유럽도. 스위스 뭐 이 보시면 알겠지만 증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자, 이런 것들 보고 신흥시장 그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데 뜨고 있는데 이런 데를 보는 거죠. 어느 나라냐면 싱가포르, 상하이 19%, 타이완 27, 인도 10, 브라질 17, 타이 4, 러시아 39, 말레이시아 마이너스, 멕시콘 6%, 인도네시아 0.7. 이거 신흥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이거든요. 좀 요즘 잘 나가는 거. 그다음 터키 뭐 11. 자, 브릭스 인디. 브릭 인디. 자, 상하이,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게 브릭이잖아요. 브라질, B자가 브라질, R이 러시아, I가 인도, 그 다음에 C가 상하이 컴포짓, 이렇게 해서 브릭스. 이런 걸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재미있는 거 많죠. 자, 이거 이제 선진 시장 지수, 선진국을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는 선진국이 우리나라가 포함됐다는 거죠. 자, 선진국, USA 26%, 니케이 17%, 독일 20%, 영국 14%, 프랑스 24%, 캐나다 21%, 스위스 26%,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17%, 사우스 코리아 2.43, 홍콩, 항생 인덱스가 홍콩이 이겠죠? 10%. 우리나라가 가장 안 올라가요. 맞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제 잡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자, 이 정도 받고 이제 오늘 이제 뉴스들을 한번 보죠.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코인 뉴스들. 자, BTC부터. 지금 비트코인이 잘 날아가고 있으니까 자, 코인텔레그래프 한번 보시죠.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서비스 정상화 수순. 이거 볼까요? 저도 여기 쓰고 있는데 비트코인 빼놓고는 지금 입출금에 막혀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58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탈취당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정상화 수수를 받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9일 오후 6시부터 9일이면 내일 아니에요? 내일이네. 내일 6시부터 라이트코인과 리플, 이오스에 입출금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에이, 부분적으로 하는 거네. 이건 읽을 필요가 없고, 탈취당한 이더리움,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 업비트는 오늘 13일 이더리움 입출금도 재개할 예정인데, 탈취당한 이더리움 34만 2천 이더리움은 이미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했다. 그렇다네요. 다 한 것도 아니고 몇 개만 한 거네. 전임 팩트 CEO, 미 상원 입성, 트럼프의 SBA 청장 내정자의 찬성표 던져. 읽어봐야죠.
따끈따끈한 12시간 전에 나왔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죠. 전직 팩트 CEO 미 상원 입성, 트럼프의 SBA 청장 내정자의 찬성표 던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의 자회사인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팩트의 CEO를 지낸 켈리 로플러가 미국 상원으로 취임했다. 6일자 트위터 메시지에서 로플러 상원은 상원을 대표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주재하에 선서식을 거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소기업청 청장 내정자 찬성 투표 던져. 이 발표에서 로플러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 청장 후보와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 인사에 찬성 투표를 던졌다. 로플러 신임 상원 의원은 2019년 12월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한 조니 아이잭슨 의원의 자리를 맡는 것이다. 이건 비트코인 얘기는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로플러는 비트코인 지지자인가? 로플러의 미 상원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아직 그녀가 CEO로 재직했던 회사를 금융회사라고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임 조지아주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ICE 팩트를 이끌었던 경력을 갖고 있다. 로플러는 2018년 8월 발표와 2019년 9월 공식 개장한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의 발전을 줄곧 지켜봐왔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로플러 상원 의원의 홍보팀을 접촉하여 조지아주에서의 암호화폐 관련 이니셔티브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보도시간 현재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끝. CFTC 피라미딩 연루자 벤자민 레이놀즈 신병 합부 못해. 중요한 게 아니야. 비트박스 이달 중 XRP 상장 폐지. 비트박스가 어떤 데인지를 모르니까 심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메신저 업체 라인이 운영하는 싱가포르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가 라인 네이버인데 네이버 비트박스가 1월 6일 16일부로 XRP를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XRP는 시가총액 90억 달러의 제3위 암호화폐이다. 문제의 암호화폐 자산은 1월 16일 자정부로 XRP의 거래상인 비트코인, 이더 및 테더와 함께 상장 폐지된다. 비트박스는 이 사용자들이 상장 폐지 전에 모든 거래를 취소할 것을 공고했다. 비트박스의 고객들은 XRP의 상장 폐지 후 2월 16일 자정까지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 현재로선 XRP의 상장 폐지 결정 이유는 불분명하다. 보도시간 현재 비트박스는 상장 폐지 코인마켓캡 비트박스 물량 데이터를 보면 이 거래소의 거래 물량 중 0.02%만이 XRP 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시 한국이 XRP의 최고죠. 8,000달러 돌파했다. 이거 나오면 계속 올라갈 거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암호화폐 여행 예약 서비스 트라발라 12월 매출 33% 폭등. 좋은 얘기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검색해보죠. 좋은 뉴스가 있는지. 이것도 없네요. 영어로 한번 쳐보죠. PBOC 디지털 유한화 원활히 진전 중. 이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 PBOC는 정부 지원 디지털 통화의 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5년간의 연구 개발 거쳐 시범 사업까지 진행. 중국은 출시가 임박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를 위해 지난 5년간 연구 및 시스템 개발 작업을 해왔으며 2019년 12월에 이 통화의 실제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CBDC는 민간 발행의 탈중앙화 암호화폐와는 다른 디지털 법정 통화의 한 형태로서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통제되며 상업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지불하는 적립금으로 100% 지원된다. 중국인민은행이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후원하에 2020년도에 추진할 핵심 업무에는 통화정책에 대한 반주기적 조정과 금융 리스크 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경제 자유화 추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탈중앙화 원하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읽을만한 건 아니네요. 자, XRP, 리플. 리플 XRP 가격에 아무런 영향 못 미쳐. 무슨 말이지? 블록체인 페이먼트 네트워크 리플의 CEO가 자사와 연관되어 있는 XRP 암호화폐를 대량 매도하고 있음에도 매달 10억 개씩 이를 투매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과 XRP와 관계에 대해 새로운 논란을 유발시켰다. XRP는 지난 24시간 전과 비해서 10% 상승했다. 리플 XRP 가격에 아무런 영향 못 미쳐. 그냥 이렇게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리플 CEO가 우리가 15개씩 풀리고 있는데, 에스크로가 풀리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XRP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코인데스크.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실거래량 여전히 오리무중. 해법은 없을까? 안전자산 시험 때 미국 이란 갈등의 금, 원유, 비트코인 동시 상승. 비트코인은 세계가 위험해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 원유도 마찬가지고 금하고 비트코인. 자, 고래 리샤오라이를 만나다. 그가 10억 달러를 굴리는 방식.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이 그림 보시죠. 동남아에서 리브라랑 붙으면 라인의 링크가 이기죠. 라인의 링크가 이기죠. 이건 읽어봐야 되겠는데. 라인에서 링크? 동남아에서 리브라랑 붙으면 라인의 링크가 이기죠. 링크? 언체인 이영규 대표.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국 IT 업계의 양대 산맥이다.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블록체인 열풍이 불면서 두 회사 역시 이 영역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카카오가 관계 기업인 두나무와 업비트 말하는 거예요. 자회사들을 이용해 주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반면 네이버는 글로벌 자회사인 라인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라인은 일본과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사업이 없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2020년을 맞아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언체인? 아, 그렇구나.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도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록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다음과 네이버. 자, 그래서 다음은 두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죠. 업비트 거래소를 가지고 있고, 자, 네이버는 네이버는 글로벌 자회사인 라인이 블록체인하고 라인은 하고 있고 국내. 그 다음에 언체인. 얘는 언체인 거죠. 이용규 대표로부터 새해 전망과 라인의 블록체인 사업 계획을 들었다. 2019년 사건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CBDC와 탈중앙 금융 꼽았다. 아울러 이 두
가지가 2020년에도 주요 사건이 된다. 이 대표는 올해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 분야에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고, 특히 금융 인프라가 미지나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들을 선점하기 위해 페이스북, JP모간, 라인 등 기업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거다. 라인 블록체인 사업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가 없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터뷰에 앞서 라인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회사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원체인은 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우선 LVC 코퍼레이션이라는 자회사가 있다. 정리 LVC 자회사. 친절하게 써줘야지. 이렇게 자회사. 라인의 일본 내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일본 내에서 비트맥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빠졌네, 글자가. 그리고 라인에서 자사 서비스 사용자들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만든 암호화폐 링크가 있다. 링크가 있대요. 링크 볼까요? 찾아봐야지. 링크 코인. 이게 상장된 건가? 이게 올라와 있는 건가? 모르겠네. 링크. 이건가? 링크? 얘네? 링크. 이거 맞나? 회사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회사 이름이 없으니까. 라인 2019년 라인테크 플러스 있죠. 라인테크 맞는 거죠? 이러면 이거였구나. 링크 맞잖아요. 링크 서포트 콘택 한번 해봐야죠. 링크 네트워크 뭐 완전히 막 어딘지를 모르게 그냥 링크로 다 도배를 해버렸구나. 링크 ENJP 이게 맞는 것 같아. 야, 그래도 코리아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한국을 나오는 거네. 이게 나오네. 링크 소개. 있구나. 이 링크에 대해서 파야 되겠다. 이제 또 이건 또 한글로 안 나오고 또 영어로 나와. 아까 한글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화이트 페이퍼 잉글리시밖에 없어. 그래도 상관없어. 잉글리시라도 상관없어. 그렇지. PDF면 안 볼 거야. 안 볼 거거든요. 잉글리시 버전이고. 라인 앤드 블록체인. 이게 있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링크. 라인과 블록체인. 2011년 출시된 이후 라인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선정했다. 오늘날은 단순한 모바일 메신저 이상으로 링크라는 거죠. 링크. 자,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코인 분석. 자, 개별 코인 80번. 개별 코인에서 링크. 나오죠? 링크. 심볼 링크. 체인 링크.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제 체인 링크 했구나. 2685 론 지금 10억 개 정도 했고, 링크 체인 링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인 링크 했구나. 제가 이렇게 몰라요. 진짜 체인 링크였구나. 정리를 해놔야죠. 이제 체인
체인 링크. 됐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죠. 엄블락이라는 회사는, 갑자기 또 엄블락이 나오네? 엄블락이라는 회사는 링크를 이용해서 라인 생태계를 만들고, 엄블락이라는 회사 또 있네. 예. 언체인. 얘는 뭐야? 엄블락. 링크를 이용해서 라인 생태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LVC 코퍼레이션과 글로벌 사업을 함께하는 곳이다. 그리고 제가 있는 언체인은 블록체인 플랫폼 비롯해 라인에 필요한 부수적인 플랫폼 개발을 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언체인에게 어떤 한 해였나? 미래를 준비한 한 해였다. 2018년 시장에서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최대한의 속력으로 메인넷을 출시하고 거래소를 만들고 덱을 내놨다. 2019년 사건을 두 가지 꼽자면 블록체인 섹터를 크게 프라이빗과 퍼블릭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프라이빗 영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관련한 각국의 움직임이었다. 중국 말고도 꽤 여러 나라에서 금융 플랫폼을 선진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2020년도에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퍼블릭 영역에서는 단연 탈중앙 금융이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메이커다오와 팩트가 올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현재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은 금융이다. 원체인은 지난해에도 공개 발언 등을 통해 블록체인과 금융의 상생을 강조해왔다. 왜 금융이 블록체인과 잘 맞는 분야라고 생각하나? 최근 수십 년 동안 인터넷이 등장하고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 인프라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람들은 생활 풍경도 많이 바뀌었고, 하지만 금융과 연관된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변화가 적은 편이다. 기본적으로 신뢰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반기지 않는다. 가령 일본의 라인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쓰기가 쉬워서 좀 믿음이 안 간다라는 반응이다. 이었다. 금융이나 안전 분야에서는 사용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저는 탈중앙화 시스템에서도 잘 작동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덕택에 블록체인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됐다. 기존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교체하는 시장이 열렸다는 얘기인가? 금융 인프라는 상당히 크다. 쉬운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차세대 은행 시스템 교체를 위해 시스템 언어를 코볼에서 C로 바꾼다고 가정해보자. 은행 하나마다 교체 비용이 최소 2천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건 제가 프로그래머니까 잘 알고 있죠. 네, 코볼. 옛날에는 은행 시스템이 코볼로 만들어졌어요. 옛날이라고 하면 80년대 이때 한 40년 지났잖아요 지금. 근데 아직도 코볼을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금융에서. 왜냐?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 40년이 지났는데 그걸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왜냐? 그걸 왜 못 바꾸느냐? 그게 핵심 로직인 거예요. 핵심 로직. 핵심 로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코드를 고치는 순간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를 다시 해야 돼요. 테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 테스트라는 게 A부터 Z까지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A가 B한테 입금을 하고, A가 C한테 입금을 하고, A가 B한테 입금하고, B가 C한테 입금하고, A가 A, B, C한테 입금하고, 이런 엄청난 수의 가정의 그 테스트 케이스를 다 만족하도록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걸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참 딜레마인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네. 한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항을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40년을 지나고 있는 코볼 코드를 아직도 쓰고 있는지, 왜 바꾸지 못하는 건지. 바꾸지 못하죠. 그걸 바꿨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금융사고가 터졌어. 그걸 바꾼 사람들은
그럼 목이 잘리는 거죠. 진짜 목이 잘리는 게 아니로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누가 하겠냐고요. 안 하지. 한국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이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은 사항으로 보이는데, 재미없다. 이거야지. 라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시장. OECD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중산층의 60% 정도가 동남아에 있을 거라고 봤다. 저도 동남아 가고 싶은데. 현재 동남아의 금융을 사용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약 73%다. 재밌는 것은 이들이 모바일 기기는 70% 정도 가지고 있다. 재밌네요. 핀테크 사용 의향은 80%가 넘는다. 이 사람들을 금융권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가 자체적으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리브라는 내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라인과는 경쟁 관계가 될 텐데 누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나? 저희가 이길 것 같다. 나는 이 싸움이 현지화에 판가름 난다고 본다. 특히 CBDC는 현지화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한 번도 현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기업이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활용해 일종의 세계 은행을 준비하는 것 같다. 반면 저희의 전략은 각각의 국가에 맞는 CBDC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싸움에서 세계 은행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중앙화 금융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 아까 올해의 사건 질문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 초기에 암호화폐 공개가 킬러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에 투자할 수 있는 탈중앙 금융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잘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 탈중앙 금융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잠겨있는 돈이 커야 한다. 이걸 토털 밸류 락드라고 한다. 이미 탈중앙 금융 쪽에 7천억 원 가량의 암호화폐가 잠겨있다. 7천억 원? 올해 메이커다오가 이런 분야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2020년도에는 더 커질 것이다. 많이도 썼네. 지난해 9월 열렸던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링크의 합의 메커니즘은 비잔티움 장애 허용, BFT 등 여러 개의 합의 알고리즘을 조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 중요한 블록체인인 합의 알고리즘은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링크의 합의 알고리즘은 BFT를 기본으로 지분 증명, POS, 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투표권 가지는 거와 알고랜드에서 사용하는 VRF를 조합하려고 한다. 이거 중요한 건데. 링크의 합의 알고리즘. 깨알같이 정리해. 자, 링크. BFT를 기본으로 하는 지분 증명.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에 사용하는 VRF, 이 두 개를 조합한다는 거죠. BFT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쓰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확장성 때문에 이걸 쓰고 있고, 저희는 소매 분야도 보고 있어서 블록 생성 시간도 충분히 단축해야 한다. 이걸 100% 만족하는 합의 알고리즘, 이걸 쓰는 것은 소매 분야에서도 보고 시간이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이 BFT를 쓰면 빠르다. 그래서 이걸 쓴다. 시간 때문에. 포스와 BRF는 BFT가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됐어. 어떻게 보완을 말하나?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수준의 완벽한 퍼블릭 체인을 구현하고 싶다. 그런데 POS만으로는 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VRF를 추가했다.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누구나. 콤마로 해야 되겠네. 슬래시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콤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누구나 노드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알고리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노드에 참여할 수 있고 매 합의마다 무작위로 합의에 참여할 노드들을 뽑는 방식. 무작위로 뽑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공정하는 거죠. 한 명한테 네가 맨날 뭘 할 수 있는 결정을 네가 해라로 가면 그 사람 변질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한 번 결정하고 다음 결정을 또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한테 힘이 안 실리기 때문에 팽탕 칠 일도 없는 거죠. 예. 알고리즘 완성은 상반기 중에 될 것 같다. 대외적으로 이런 일정들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링크체인의 퍼블릭 블록체인 전환 시점은 대략 언제쯤일까? 미정이다. 라인은 링크체인 출시 이후 그동안 생태계 구축과 플랫폼 개발에 주력해왔다. 내년에는 서드파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오픈소스 방식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상반기? 라인은 사용자와 어우러지는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지난해 일본 내에서 팟캐스트, 코노미, 위즈볼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런 시도들이 향후 링크체인 플랫폼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기적으로 저희는 라인을 본유하고 있는 이를 활성 사용자 100만 이상의 서비스들에도 블록체인을 접목하려고 한다. 이 기술, 링크체인 기술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다 옮긴대요. 블록체인으로 옮기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순간 뭘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프라이빗이면 뭐 말이 블록체인이지 모든 걸 네이버에서 다 선점하는 거죠. 예. 근데 퍼블릭이면 이게 틀려지는 거죠. 서버들이 네이버 바깥에 서버들이 위치해서 있으니까 네이버가 이제 서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 비용을 다 그걸 쓰는 사용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내 블록체인 사업은 특별한 계획이 있나? 현재 라인이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라인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일본과 싱가포르 두 군데 있는데 그 이유도 같다. 규제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규제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규제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애초 지난해 10월 오픈으로 공지됐던 링크미 지갑 서비스가 늦어지는 이유. 서드파트 서비스의 플랫폼을 공개하려면 사용자가 쓸 지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라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패키지 안에 넣어서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라인 로그인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이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다만 암호화폐 지갑이 컨셉트는 아니다. 라인의 암호화폐인 링크도 최초 공개 때는 안 들어갈 수 있다. 재밌었네요.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고 고래 뭐 이거는 했던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플 재밌는 기사였어요. 기술자 측면에서는 아주 재밌는 기사. 규제가 있어야지 투자한다. 더 이상 뉴스가 없네요. 자, 이게 어디였죠? 코인데스크였죠. 코인데스크까지 봤고 코인리스. 뉴스도 많아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필요한 것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카르다노 창시자 경제 붕괴 예언 암호화폐 좋은 기회. 카르다노 에이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나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찰스 호스킨스 카르다노 에이다 창시자가 지난 3일 비트코인 탄생 11주년 기념일에 업로드한 AMA 영상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인식하고 있고 일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까지 밝혔다며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기술이 중앙 집중적인 노력, 마케팅 없이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사례는 없었다. 어떤 기업도 암호화폐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과 유사한 경제 붕괴가 향후 10년 동안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예언하며 이는 암호화폐의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를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보유하고 있어야지. 뭐지?
이전 페이지가 없지? 어라? 비트코인. 안토노플로스 크레이그 크라이만 재판 증인 참석. 작년 BTC 투자 수익률 S&P 500 금 상해. 1월 8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볼까요? 코스피 이란 미 보복 공격에 1%대 하락. 코스닥 3%대 급락. 미국 이란 무력 충돌에 금, 유가, 안전자산 급등. 좋은 거고. 이더허브 창업자 난이도 폭탄 도입 또다시 지연될 수도. 외신 2020년 5대 주목 블록체인 프로젝트 선정. 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바이크립토가 2020년 주목되는 5대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퀸트, 오션 프로토콜, 테조스, 콘스텔레미션, 팬텀을 선정했다. 의미 없어. 의미 없어. BTC 해시레이터 1.4 12.41 올라갔대요. 이러면 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반등이죠. 블룸버그 2020년 BTC 디지털 금 온년. 의미 없어. 리서치 24시간 BTC 온체인 거래량 떨어졌다는데. 근데 가격은 올랐고. 의미 없어. 여기서 하고 그만하고. 이더리움 이것도 의미 없고. 리플. 자,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뉴스는 정말 많아요. 맞는데 이 정도로 하죠. 오늘은 이 정도로 코인에 대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